고대 이집트에서 와인 만드는 작업들을 봤는데 네네. 이게 너무 번거롭고 쉽진 않잖아요. 네네. 여러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치. 함부로 쉽게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집트에서는 와인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집트에서 와인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 때나 오직 신의 아들인 파라오만 와인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겠다. 그런데 파라오들은 죽은 후에도 와인을 담았던 암포라는 항아리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게 맛있겠네. 네네. 실제로 19살의 여주란 비오너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보면 3,4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중에 와인 항아리가 26개나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같이 묻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왜 파라오 무덤에 와인을 함께 묻었을까요? 그러니까 함께 가라는 얘기죠. 이거과 함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다. 예, 그 이유가 와인이 파라오를 되살릴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같이 묻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한 신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저기 앞찾기인 것 같은데? 왼쪽에. 왼쪽. 여자예요. 아, 의자예요? 자, 이 녹색 피부를 가진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그 오시리스는 부활의 신이자 와인의 신이었습니다. 아. 오시리스 가진 부활의 이미지는 포도나무의 특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철에 죽은 듯이 바짝 말라붙어서 잎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모습이 포도나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시켜 포도나무 재배를 원활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와인의 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와인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가 포도나무처럼 와인과 함께 파라오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점점 와인 생산량이 늘어나자 파라오뿐만 아니라 상류층까지도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퍼졌구나. 네. 고대 이집트의 상류층은 축하연을 열 때 절대로 와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퀴즈. 고대 이집트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가 가시되었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가시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춤을 추나? 마시면서. 불을 과시해. 마시면서. 불을 과시해. 정답. 아, 혜선 씨. 와인을 마시다가 네. 상대방한테 뿜어요. 뿜어요? 맞짱 뜨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아, 뿜으면은 기싸대기 맞지 않아요? 난 이거 삼키지 않고 그냥 뱉을 거야. 먹배. 혜선 씨 오답입니다. 뭐가 있을까? 자신의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귀족들 내가 와인 이걸 먹고 있는데 내가 좀 부가 좀 정답. 네, 기원 씨. 그러니까 나는 이 비싼 와인도 이렇게 함부로 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욕조에다가 와인을 담아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거기 안에서 반신욕을 합니다. 우와. 그럴듯한데? 안타깝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어쨌든 이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거든요. 얘랑 나랑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마시기 전에 아, 세수? 그쵸? 아, 손 소독? 손 소독도 하고. 아, 그것도 오답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데 같이 할 만한 게? 이제 힌트를 주시죠. 우리 술을 많이 마시면 뭘 하죠? 머리 아프죠? 술 취해야죠. 정답. 네. 와인을 마시다가 토해요. 혜선 씨가 정답입니다. 어? 진짜? 뭐예요? 했다고요? 구토입니다. 근데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먹고 토하고 먹토 그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그것도 것처럼. 있어요. 네네. 토하기구나. 아, 근데 토하는 거 괴로운데.
그러네요. 네페레 호데프 묘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구토하는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집트에서 와인은 맥주보다 5에서 10배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일이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들려나가는 남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귀족 무덤의 벽화에는 자신이 가시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로 그렸는데요. 와인을 먹고 구토하거나 들려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가시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널브러지는 게 과시구나. 네, 이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상류층의 소수가 와인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와인이 이곳에 전해지면서 와인은 함께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 수출된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가 또 그래. 포도 농장이 오케이. 대박이거든요. 예. 이곳 그리스에선 한 신이 등장하는 와인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게 되는데 그 신이 누구일까요? 누구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입니다. 파티하면 디오니소스가 떠오르긴 해. 디오니소스는 이집트 오시리스와 같이 포도 재배와 와인의 신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그 디오니소스도 오시리스처럼 부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출생 신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우스가 아름다운 공주 세멜레와 바람을 피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헤라는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세멜레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제우스이 아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해서 살려야 된다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놓고 키우고 출생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였고 아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부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붙여진 거죠. 아, 그러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이집트와 그리스 모두 와인은 신이 주신 음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즐기는 방식엔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의 매력적인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스에서도 주로 귀족들이 마시는 음료였던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와인을 지역 모임에 필수로 곁들이며 마셨습니다. 이들이 와인을 어떤 방법으로 즐겼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태평해 보이는데? 느긋하게. 잔이 독특하네. 좀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느낌보다 좀 늘어져 있는? 그냥 약간 요즘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듯이 그냥 모여서 마시고 있는 느낌이에요. 편하게. 이건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제도 중 하나인 심포지엄을 그린 것입니다. 아, 심포지엄. 즉 함께라는 뜻 신가, 마시다는 뜻의 피네인의 합성어로 함께 술을 마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 심포지엄 그런 그림 속 연회장 안에 침대 같은 소파가 여러 개 보이시죠? 네. 이곳에서 15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디오니소스를 기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토론도 하고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한혜 씨 심포지엄에서 그리스인들이 와인을 즐기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와인으로 이제 게임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했던 게임 중에 코타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해진 목표물에다가 와인 찌꺼기를 던져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에 명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 이루어질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서 계속 술 마시면서 이 게임을 한 거죠. 술 게임이네요. 술 게임이에요. 네.
교수님 당시 그리스만의 와인 문화를 즐겼던 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바로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오. 소크라테스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서도 다음날 새벽까지 끄떡없이 연설을 계속 했다고 하죠. 아 간이 아주 좋으시네. 아니 말이 많아서 그래. 말이 많아서 안 취하는 거. 당시 소크라테스가 와인을 찬양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규환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여, 저도 한 잔 마시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진실로 와인은 사람의 영혼을 상쾌하게 적셔주며 우리의 고통을 잠재우기 때문이죠. 나 너무 공감해. 여러분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 이 말에 공감이 가죠? 네.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 와인에 빠져 있었던 소크라테스만큼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와인을 칭송하고 즐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맞춰봐야지. 이 당시 그리스에서는 한 손을 뒷짐지고 와인을 서빙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빨리 안 배웠어요? 그 3개월 동안? 자, 손을 들고 한번 제가 현업 해주세요. 소믈리에가 아니니까. 뒷짐지고 정답. 이렇게 두 손으로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편하니까 콸콸콸 따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뒷짐을 져서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술을 조금만 따라서 다들 이제 자제시키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뭔가 한혜 씨, 이렇게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숨기고 있잖아. 와인의 뭐 품질에 관해서 뭐 이렇게 좀 트릭 같은 걸. 한혜 씨 오답입니다. 네, 네. 힌트를 주시죠. 당당했어요. 멋지다. 자,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손을 사용하는 정답! 예, 와인이 온도가 올라가면 또 맛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혜성 씨 오답입니다. 한 손은 이미 잡고 있으니까. 교수님 힌트 더 주세요, 교수님. 그 당시에 누가 와인을 따랐을까요? 하인? 부하들, 부하들? 서번트. 정답. 혹시 노예가 좀 취한 귀족을 공격을 했나요? 한혜 씨 정답입니다. 브라보. 당시 그리스에서 서비단 노예가 취한 귀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공격하지? 이 시기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자 귀족과 노예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서빙하도록 했는데 어떡해? 묶어둔 거 아니야, 공격을 진짜로? 못하게? 뭐야? 이 노예가 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발가벗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랑 참 맞는 상황이네. 발가벗은. 자, 노예가 모기를 숨길 수 없도록 노예들이 발가벗겨서 어머. 와인을 서빙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떡해. 그러다가 노예에게 옷을 입히고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왼손을 등 뒤로 한 뒤에 묶었습니다. 묶었네. 그리고 한 손으로 와인을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문화가 아니구나. 이때 생긴 방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와인을 서빙하는 웨이터의 기본 자세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어원도 라틴어로 노예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하면 안 식당 되네. 가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저는 낫겠네. 매너의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리스에선 독자적인 와인 문화가 발달해 가는 동안 와인 산업 역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 문화를 숭배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구나. 점점 프랑스로 가네요. 그리스로부터 와인을 받아들인 로마 제국 초기, 다른 나라처럼 로마도 와인이 귀해서 아무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대 미만의 남자와 모든 여자에겐 나이와 신분을 막론하고 와인을 전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오 마이 갓. 만약 여성이 이를 어기고 와인을 마셨을 경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형에 처하기도 어머. 사형에 처하기도 어머. 했습니다. 와인 마셨다고 사형을 완전 죄였네요. 죄. 네. 술 마셨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로마에는 아내가 와인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것을 허용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 정답. 로마에서. 예, 혓바닥을 조은 씨. 보는 거죠. 혓바닥을 검사하는 거죠. 혓바닥이 와인 먹으면 이렇게 보라색 되잖아요. 그걸 굳이 허용해야 돼요? 법으로? 자 지원 씨 오답입니다. 지원 씨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고요. 예. 아까 정답. 조금 맞췄는데. 정답. 정답. 예, 혀라면 그거죠. 기원 씨. 키스를 허용하는 법을. 내가 그거 바로 왜 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네. 그쵸? 아니 그걸 왜 법으로 허용해야 돼요? 아니 부부잖아요 부부. 기원 씨 정답입니다. 역시 키스맨. 와. 키스맨이에요? 와 몰랐어요. 이 로마에서는 그 당시에 키스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키스를 허용하는 엉뚱한 법이 생겼습니다. 키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부인이 와인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를 살해하라. 참네.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로마의 와인 문화는 한 전쟁으로 인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약 120년간 펼쳐진 이 대규모 전쟁에서 로마는 결국 지중해를 장악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대체 로마의 와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대중화시킨 거죠. 거기서 만들어서 보내. 항아리에 지중해를- 엄청 담아가지고 갔나 보다. 네. 당시 로마가 얻은 전리품 중에는 카르타고 최고의 농업학자인 마고가 쓴 28건짜리 농업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농장. 바로 이 책에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사항들이 기록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지위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